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또 외국인이 3,400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세와 함께 왜 목표 가격을 20만 원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 8개월 전이었죠. 이제 한 8개월 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과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차트 흐름과 이 딱 이 가격까지는 미친 듯이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 가격이 10만 원 정도였어요. 10만 원. 그리고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지금 뭐 하고 있다. 정말로 여기서부터 해서 미친 듯이 쏘아 올리기 시작하면서 10만 원을 터치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 이제 10만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20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그 당시에는 10만 원이 한계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다시 20만 원을 바라보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뭐를 이해해야 된다, 흐름을 좀 이해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17만 원대를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시총 1000조 돌파하는 한국의 최초 기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지금 시장이 코스피 뭐 한다? 코스피 불장에 대한 기대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불장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너도 나도 모두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첫 번째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은 뭐 하게 되냐고 하면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게 커진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현재 보면 알겠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천조를 돌파하는 구간에도 뭐하고 있다. 외국인은 사실은 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매도가 오히려 신고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 강세장을 만들어 놓고 반도체에서 지금 이미 섹터 이동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게 뭐다?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만 봐도 3,400억을 그냥 매수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예요.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단기적인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현재 이제 과거 그 한 몇 개월 동안 고점 돌파 시도를 했지만 약 9만 5천 원대를 뚫어낸 적이 없어요. 9만 5천 원대를 뚫어낸 적이 없다는 게 윗꼬리를 달았지 이렇게 돌파 양봉 마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있다? 이런 돌파 양봉 마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이 이거를 뭐 했어요? 3,400억을 끌어들이면서 이 강한 양봉 마감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단기적으로 신고가로서 쏘아 올릴 준비를 끝내놨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로서의 수급이 몰리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20만 원은 저는 진짜 너무 싸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뭐 때문이냐? 지금 이제는 어제 같은 경우도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4분기 최고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이제는 뭐 하고 있다? AI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고평가 논란이란 거예요. 고평가. 계속해서 비싸게, 너무나도 비싸다, 너무나도 크게 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AI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투매가 나오고 있는 시장이란 거예요. 그래서 투매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같이 좀 타격을 받는, 사실 뭐 하락폭을 봤을 때 타격은 크게 없다 생각해요. 그럼에도 뭐한다?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현재 그래서 이런 AI 이런 타격 이후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 시장에서는 AI 투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지금 AI에 대한 투매가 나오는 거지 시장 자체를 죽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테마가 뭔가에 대한 섹터 편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지금 시장은 뭐 보고 있다. AI 이후엔 이제 전력을 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은 이 우리가 과거 AI 버블로 만들어 놓은 이 전력주들의 상승이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GPU를 아무리 많이 확보한다 하더라도 지금 전력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지금 이제 엔비디아만 본다 하더라도 올 하반기에 뭐 합니까? 베라 루빈을 전면 생산한다고 이미 밝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베라 루빈의 지금 뭐다? GPU당 이제 전력 소비량이 지금 최대치가 2.3kW 2.3kW로 증가한다라는 거고 시장에서는 최대치를 2.5kW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고정되었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보는 건 아직 이게 만들어져 봐야 알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아직까지 보는 거는 이 당시에 직접 만들어진 걸 봐야겠지만 2.5kW까지는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후속으로 지금 27년도, 28년도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파이만이죠, 파인만 같은 경우는요 3.5kW까지 지금 전력 소모량을 보고 있어요. 소비량을. 그럼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용하는 블랙벨이 얼마나 사용하느냐? 전력 1.0kW 정도 사용해요. 그럼 지금 보다시피 얼마나 더 많은 전력이 소모가 되느냐? 이제 전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전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스크는 뭐까지 한다고요? 머스크는 AI에 대한 전력을 지구에서는 이제 확보가 불가능한 것 같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해서 상장을 해가지고 돈을 끌어와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서 뭐 한다?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거겠죠. 그만큼 전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심지어 구글 같은 경우는 뭐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AI는 이제 칩이 아니라 전력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빅테크 기업 처음으로 전력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빅테크 기업들, 이제 기업들이 뭘 보기 시작한다. 이제는 전력 없이는 AI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뭐합니까? 굴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AI 관련 섹터들은 그만큼 테마를 타고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조정을 받고 뭐가 된다? 전력이 된다는 거겠죠. 마치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장 크게 오른 건 뭐였어요? 전기차보다 AI, 전력이 더 크게 올랐죠. 전력이 아니죠. 전기차보다는 2차 전지가 더 크게 올랐죠. 동일하게 이제 그래서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 전력이 앞으로 시장에서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이런 발전소, 전력이 2.5배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소모된다라고 하면 발전소도 2.5배는 더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발전소를 최소화하려고 지금 SMR 원전을 더 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서 발전소가 되었던지 SMR이 되었던지 어느 구간에서나 지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뭐 한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지금 앞으로 미국의 전기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목표 가격을 11만 1,000원까지는 올린다라고 하죠. SMR 프로젝트 본격화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미국만 진행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지금 또 뭐까지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결국에 뭐 한다? 결국에 우리나라도 신규 원전 2기 짓는다라고 하면서 문 정부의 과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결국에 마침표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탈원전 정책을 지금 그렇게 밀어붙이던 현재 정권에서도 결국에는 원전 없이는 전력 확보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원전에 대한 기회 시장은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더 크게 열릴 거란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에 수출하는 것까지도 정부가 밀어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왜 목표 가격을 우리가 2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과거 흐름을 보면 알겠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2006년, 7년, 8년 어마어마하게 올려쳤다가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전 르네상스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크게 올리고 있죠. 그럼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왜 올라가느냐? 왜 이 당시보다 못 올라갈 이유가 왜 없느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 너무 간단합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이 현재 결국에는 이 당시에 대한 흐름과 이 당시의 흐름이 너무나 다른 게 지금은 AI를 위한 전력 확보가 필수가 되면서 과거 AI 랠리의 이 GPU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과거 2006년, 2008년, 2009년 이 당시에는 사실 원전 지금 뭐 이 당시보다 당연히 시장 규모가 클 수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당시에도 일단 상승의 원인은 원전 르네상스는 맞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원전이 왜 이제 그 주목을 받았느냐? 첫 번째로는 유가가 너무 비싸다. 탄소 규제가 온다. 그래서 원전이 필요할 거다라고 하면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팩트가 뭐냐? 그러면서 당시에 들어서는 신흥국 주도의 산업화의 시대, 중동 오일머니와 함께 산업화 중심이 또다시 크게 올려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동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동 오일머니와 함께 발전 수주도 굉장히 폭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산업화가 되고 인도 전력 인프라 확대 등 굉장히 많은 이런 수요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너졌던 게 결국에 뭐였습니까? 결국에 무너졌던 게 이 한국이 당시에는 원전이 엄청나게 수출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2008년 이 당시에 쐐기를 박아 무너졌던 건 뭐였다? 사실 이 당시에는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죠. 금융위기. 그래서 대폭락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좀 버티나 싶었더니 2011년도에는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면서 원전이 장기 침체가 되죠. 그리고 2017년도에 좀 바닥 가지나 싶더니 또 쐐기 박아버렸던 게 탈원전 정책까지 그냥 완전히 찍어 눌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상승폭이 뭐 때문에 나와주고 있다. 이제는 AI 시대에 맞는 데이터 센터발 전력 부족이라든지 미국과 유럽의 노후 전력망 교체 투자라든지 SMR 원자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재평가되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시장의 규모만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사실 매출이 크지 않았어요. 두산 중공업 당시의 매출이 4조 5천억 정도 규모였다고 하면은 2024년도가 이제 16조였어요. 사실 당시 2008년도 대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죠. 그리고 2030년도는 이런 이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과 함께 매출 30조 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알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당시보다도 매출이 훨씬 더 크게 터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거보다도 더 커지는데 이것만큼 못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봤다? 바로 최근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도 엄청난 침체를 겪고 매출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쌍봉 고점을 만들고 올려치기 시작하죠. 최근 모든 섹터들이 우량주들이 이런 흐름이에요. 과거 폭락이 나오고 다시 실적으로 증명해서 크게 올라가는. 그리고 평균 고점 대비해서 한 50%는 더 치고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다?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 기대되는 실적이 더 커요. 2008년도보다도 이미 실적으로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실적으로 증명해도 당시에는 못 올라갔던 게 뭐였습니까? 우리나라는 박스피라는 오명이 있었죠. 박스피. 근데 뭐였어요 지금? 아까 했다시피 우리나라가 박스피를 뚫기 시작했죠. 시장이 삼성전자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급격하게 분위기를 주도해 놨어요. 그럼 이제는 실적만 증명한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고점을 뚫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고점이 얼마다? 아까 15만 원이었어요. 이거에 대한 50%를 더한다고 하면 약 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20만 원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론 다이렉트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SK 하이닉스도 올라가다가 빠졌다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조정도 나올 수 있다. 조정이 나오는 구간은 제가 또 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안내상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이데일리 TV 전문가로서 또다시 이제 리딩 방송 사업과 함께 딱 또 TV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이데일리 TV로 넘어가게 되면은 리딩 방송이라고 했을 때 이 TV에서 방송에서 정해진 정액 그 비용이 있겠죠. 그게 100만 원이 넘어요, 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월 99,000원에 지금 리딩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윙에 대한 부분만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로 해석은.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현재까지 우리 스윙반 매매했던 내역이고요. 지금 스윙반은 크게 욕심 안 내고 있어요. 그냥 목표가 2주에서 4주에 20에서 30% 수익 보자. 평균. 평균.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목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서 오늘도 이제 JT 11.39%의 첫 매도를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양봉 마감을 너무 이쁘게 해줘가지고 한 15, 16% 수익 마감하긴 했어요. 그래서 리딩도 너무나도 간단한 게 뭐냐고 하면은 현재 이 보다시피 거의 제가 전날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2월 1일 그러니까 전날에 내일 편입할 건 JT와 UST 오늘 약수익 마무리했고 입니다 하고 장전에 그러니까 직장인도 너무 편하겠죠. 이미 장전에 제가 보면 알겠지만 8시 57분에 JT 매수 가격 잡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다. 오늘 이제 장 시작 전에 이미 또 9시 이제 9시 한 8시 56분 JT 6,250원에 반매도 걸어 놓으세요. 너무 쉽죠. 그냥 장전에만 확인해도 돼요. 장전에. 그래서 지금 6,200이 종가마가 좀 욕심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냥 차익이 돼버려서 약 12% 정도 수익을 챙겼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딱 2주에서 4주 정도 한 달에 그래서 20에서 30% 평균 수익을 꾸준하게 챙기자.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스윙반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알겠지만 현재 이제 이 2대1로 넘어가게 되면 월 100이 넘는 리딩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 구독자분들로 한해서 마지막으로 월 99,000원에 진행하니까 만약에 생각이 있다,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 남겨 놓을게요. 링크를 통해서 이제 함께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링크를 아마 입장하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링크 입장하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짜리를 999,000원에 하시든지 아니면 1개월에 99,000원 선택하셔서 구독 서비스니까 그냥 월 여러분들이 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해지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